우리가 보통 합을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외교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조화력. 그래서 보통 이거 합을 외교력, 조화력, 영업력으로 표현을 하는데, 앞에 우리가 방합이든 삼합이든 봤을 때 보통 책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합을 좋은 것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충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근데 합이 결코 좋은 거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옛글에 보면은 인유합다 하면 지무원달이라고 나와요. 어려운 말이 또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합이 많다는 것은 그 뜻을 멀리 펼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어떤 글자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신과 자가 있는데 이 신을 제물로서 가장 귀중하게 쓴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병일주인데 신을 굉장히 귀중하게 쓰는 재성인데 합이 돼 있으니까 얘가 어디로 쫓아가 버려요? 니는 금으로 있어야 될 놈인데 금으로 안 있고 수로서 쫓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좋을 것인데 그 역할을 망실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망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릇의 등급화 같은 걸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합은 탁의 조건이라서 탁격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은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역할을 망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실하게. 그러니까 왜 그런 경우 있죠. 이제 부부싸움 했어요. 그래가지고 난 더 이상 니하고는 못 살아. 그래 된 거예요. 근데 합 많은 팔자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충에 있는 팔자는 그래 도장 찍자 딱 하고 나와버려요. 그런데 합 많은 팔자는 갑자기 아빠 생각도 나고 엄마 생각도 나고 저 누워있는 아들 생각나고 그 마음이 메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이 가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기운을 그 글자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쓰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서서히 소진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서서히. 삼합 같은 경우에. 기운이 서서히 소진이 되어서. 자, 신은, 자, 신을 천간으로 들면 뭡니까? 경이 되죠. 그죠? 경이 자의 12운성으로 어떻게 되죠? 사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서서히 소진되어서 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비슷한 거. 그 남자가 그죠? 여자 좋다고. 예를 들어서 자밖에 없는데 신이 오면 그 순간에는 사랑이었네. 신이 가니까 그게 사랑이었더냐. 뭐 이런 것도 다 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합을 너무 좋다라고 뭐 맹신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예. 그거를 제가 뭐 합이 뭐 다른 게 좋은 점은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즉 생산이에요. 생산. 뭔가 하나의 기운을 새로이 만들어낸다는 면에서는 긍정의 작용이 있지만 그것이 합이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사회에 요즘 현대사회는 전투잖아요, 전투. 큰일을 해내기 어려운 점으로도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육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합. 육합은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여섯 육자잖아요. 거창한 합이 아니라 합이 6가지 종류가 있더라 해서 육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딴 뜻이 아니라 합이 6개더라.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태양이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쭉 다 쓰는데 저는 요거를 반을 뚝 자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를 지웁니다. 육합의 원리라는 게 이거거든요. 자, 여기는 극지방. 맞죠? 네? 여기는 적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쫙 쏘아준다면 햇빛이 단위 면적당 어디에 많이 비춰집니까? 적도가 많이 비춰지니까 덥겠죠. 네. 그래서 O와 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극지방은 햇볕이 작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자와 축이 이렇게 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 묘, 진, 사. 그 다음에 미, 신, 유, 술, 해. 자, 요렇게 해서 요거끼리 이렇게 짝지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음량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자에서 1양이 나온다고 했죠. 1양. 1양. 그 다음에 축에서는요. 2양이 되죠. 맞습니까?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쓰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에서는 3양 3음이 됐죠. 묘에서는 4양이 됐고, 진에서는 5양, 사에서는 6양이 됐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오에서는 1음이 되죠. 미에서는 2음이 되고, 신에서는 3음이 되고, 유에서 4음, 술에서 5음, 해에서 6음이 되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는 1양, 2양이니까 양이 어리죠. 어린 양끼리 합을 한 것이고, 오미는 어린 음이죠. 어린 음끼리 합을 해서 숫자가 3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숫자가 합해서 9가 나와요. 열심히 덧셈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합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음량의 관계라는 거예요. 반대. 이렇게 해서 합을 짓는 걸 육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육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음량합이다, 부부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방합은 가족합이라고 했고, 삼합은 사회적인 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와 축이 합하고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이렇게 쓰시면 바로 외워집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맞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쨌든 책에 보면 자축은 합해서 뭐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축, 합, 토라고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인에는 합, 목. 그죠? 전혀 새로운 얘기입니까? 와, 묘술은 합, 화. 진유는 합, 금. 사시는 합, 수. 그 다음에 오미는 합, 화. 아니면 화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책에는. 기존 텍스트는 다 나와 있는 기초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원래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어떻게 봄처럼 따스합니까? 예. 얼어붙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겁나게 덥지요. 야, 예를 들어서 한여름이에요. 에어컨도 안 나와요. 열대야였어요. 아무리 마누라가 좋다지만 살을 붙입니까? 떨어뜨립니까? 덥다 떨어지라 하죠.
화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즉, 요거의 이제 자축과 오미는 합의 작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희 쪽에서 보는 견해는 뭐냐면, 요거는 합투가 아니라 생인으로 많이 보고요. 자, 계절 달로 봤을 때 자월, 축월 다음에 뭐가 오죠? 인월이 오죠. 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인으로 많이 우리가 보고 있고요. 더 생하는 기운이 더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에는 합목, 요건 그대로 보시면 되고, 묘수는 합화 그대로 보시면 되고, 이제 진유 같은 경우에 이걸 저희 쪽에서는 금으로도 보지만 실제로는 저희는 수로도 봅니다. 또 뭔 뚱땅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요 진은 병의 무슨 자리죠? 12운성으로? 관대지죠, 관대지. 예? 진시가 되면 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만물을 다 비추죠. 오만 작것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하죠. 예. 그 다음에 유는 천간을 들면 서리가 돼요. 예. 그 천간 앞에서 이거 우리 뭐 봤더라?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수를 만들어내는 기운이 오히려 더 강하고요. 자, 사신 같은 경우에는 수라고 되어 있는데, 수가 아니라 저희 쪽에서는 뭐로 많이 보냐면 금으로 많이 봐요. 자, 신을 천간으로 들면 뭡니까? 경이죠. 경이 사에서 뭐 하죠? 장생지 아니면 장생지. 그죠? 사유축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기운이 더 강해지겠냐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본다면, 그죠? 금의 세력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저희 쪽은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기초반에서는 이 어려운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만 보시라. 일단, 요렇게도 보는구나. 요렇게 보는 논리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놓고, 자, 앞에 삼합에서 우리가 이제 돼지 해자, 뱀 사자, 자, 요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돼지 해자가 우리가 양의 순서로 따지면 뭐죠? 육음이에요. 육음. 이제 6개의 음이 있고, 사는 육양이에요. 음극즉 양생, 양극즉 음생이라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자, 음이 가장 극단으로 있었을 때, 자, 얘는 삼합으로서 어디로 가죠? 요, 리로 가고, 자, 이제 육합을 배웠어요. 해는 뭐 하고? 합을 한다? 네. 이는 삼합으로 어디로 계주로 가죠? 오수로 가죠. 자, 인호수는 뭐를 만들어낸다? 화를 만들고, 해묘미는 뭐를 만들어낸다? 음에서 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사에서는, 사는 유축은 기본 아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육합에서 어디로 가요? 신은 자, 진의 운동성을 만들어내죠. 즉, 요거는 금의 운동, 요거는 수의 운동이잖아요. 자, 이거는 양이 되고, 얘는 음이 되잖아요. 참고로, 만약에 태어난 시가 사시나 해시일 경우에 쌍둥이를 많이 넣습니다. 왜? 두 갈래로 갈라지거든요. 요즘은 이게 또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시험관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과거에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쌍둥이를 놓는 기운으로도 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먼 미래에 내가 만약에 태어난다면, 다시 환생을 한다면, 이 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성별이 어떻게 되겠다? 바뀌어서 태어나겠구나.
띠에 있다면 전생에 성별이 달랐겠구나. 뭐 이렇게도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자축에 합토라고 이렇게 긋는데요. 네네. 생인이라 그러면 저 자축이 있으면 인의 역할을 한다는, 인을 생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렇죠. 그런 네네. 쪽으로 네네. 이렇게 해석을. 네네. 그러니까 자축인이 있으면 끝끝내 봄을 여는 기운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봄. 네. 그 밑에 거는 우리가 그 신사합수라고 하는데 금으로 그러면 해석을 좀 하신다는데, 그럼 뭐저 금의 기운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죠. 네네. 만약에 수가 재 같으면 금 같으면 식상의 기운이 되는데 식상 기운을 강하게 띈다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게 생각해 보시면 요 경금이 사에서 장생을 하잖아요. 네. 근본적으로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것이지 수의 기운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암기하실 때 진유는 금이고 사시는 수라고 보통 많이 외우셔요. 네. 이제 기본 정설. 네. 근데 저희는 참조를 하는 게 수의 기운도 작용을 하고 금의 기운도 작용을 하는구나라고 저희는 보고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감을 할 때 단순히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요런 요런 기운 자체도 한 번씩 참조를 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음양합, 부부합 했는데 이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동전으로 보시면 돼요. 자, 동전에는 앞면만 있다, 뒷면만 있다, 앞뒤면 다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자에 대지해자가 있다 하면 이면에 범이 있다라고 보고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팔자에 다 드러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가 동시에 출현한 격이니 이걸 갖다 다른 기존 텍스트는 좋은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해놨어요. 긍정적인 것으로. 어쨌든 음양이라는 게 뭡니까? 운동성, 활동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즉 자기들의 역량을 음양의 합으로 인해서 활동력을 더 잘 펼칠 수 있는 작용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놔두고 저쪽에. 자, 제가 아까 지지대 지지신살에서 육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12신살에도 육해살이라는 게 있어요. 12신살 말고 육해라는 작용이 있어요. 즉 해라는 게 해로움을 준다. 뭐 이런 작용인데 거기 어디서 나오면 육합에서 나오는 원리가 또 있어요. 자, 육합의 작용은 얘를 이제 자와 축이 이렇게 있죠. 자, 얘가 육합의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자, 미를 충하는 글자가 뭘까요? 축을 충하는 글자가 답을 벌써 말했어요. 미. 그 다음에 자를 충하는 글자는 오가 되죠. 그래서 요 자에 관해서 미는 육해살이 되는 거예요. 왜? 요 축이 이제 미가 와서 축을 때리니까 합의 작용을 방해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로움을 준다고 해서 요 글자를 이제 육해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과 해도 육합이 되죠. 자, 여기에 육해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지를 충하는 사. 그죠? 그 다음에 인을 충하는 신. 자, 요것도 육합이죠. 얘들끼리 육해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에 관해서 사는 육해살 작용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많이는 안 쓰입니다. 이러한 원리구나를 아시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에 그 다음에 묘하고 술이 또 육합을 해요. 자, 그러면 술을 충하는 진, 그 다음에 묘를 충하는 유. 요 글자가 묘에 관해서 진이 육해살.
술에 관해서 유가 육해살이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육합작용을 막는 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유는 다시 또 여기 되죠. 이런 식으로 6개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해로움을 가진다. 6가지 합이 있다. 그걸 방해하는 6가지 해로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육해살은 공짜로 육합 배우면서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팔자 내에서는 육해살이 요게 육해하고 육해살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12신살의 육해살하고는 의미가 틀립니다. 육합을 방해하는 글자로서 육해살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여선 육자. 이렇게 육해가 이게 12신사라고 한자가 똑같이 쓰여요. 그래서 헷갈리기씩 막 헷갈릴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요 육해는 육합을 방해하는 신살이 육해살도 있고, 그 다음에 12신살에서도 육해살이 있구나. 그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예전에 그게 많았어요. 이제 형제의 수 맞추기 할 때, 육합자를 끌어들여가지고 보기도 하고, 옛날에 격용을 한참 공부할 때, 격국용신을 팔자내에서 찾을 수 없으면, 육합자를 끌어들여가 찾아보기도 하는 논리로 쓰기는 썼었는데, 거의 그걸 잘 안 씁니다. 육합이 요렇게 있구나.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암합이라는 게 있어요. 암합. 자, 암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육합은 음양합이다. 그 다음에 부부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암합은 이제 암자가 순길암자예요. 순길암자. 숨겨져서 뭔가 합을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자, 요 암합을 하기 이전에 우리 지장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죠. 여기중기 전기 가는 거 기억나십니까? 커닝페이퍼가 없어서 어떡하죠? 자, 임개가 되고 축은 개신 기가 되고, 요거는 양이네고 무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무, 병, 갑이 되고, 여기는 갑과 을이 되고, 지는 을, 개, 무가 되고, 그 다음에 무, 병이죠. 병병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병, 기, 정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정이 그대로 올라가고, 정, 을, 기. 그죠? 여기는 무로 쓰고, 기도 쓸 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임, 경이 되고, 여기는 병과 신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신이 그대로 올라가고, 신정, 무. 양간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무가 그대로 올라가고, 무, 갑, 임. 이렇게 되는 거. 다 외우시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암합이라는 게 뭔가 숨겨져서 합하는 작용이 있다고 한 거예요. 자,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자, 축하고 인의 경우에 지장간 속에 든 것끼리 뭔가 작용이 보이십니까? 네. 무게가 이렇게 합을 하고 있고, 병신이 합을 하고 있고, 갑기가 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는 뭐예요?
드러난 것은 이거 얘 축은 어디로 가요? 축은 사유축으로 가죠. 그죠? 그 다음 육합자를 쫓아도 자축. 요렇게 이건 드러난 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죠? 인은 오술로 가고 얘 육합을 땡겨봐야 대지해자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보기에 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뭐지? 주역에서는 이걸 갖다가 간방합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기는 해놨어요. 근데 우리 명리학에서는 보니까 지장간을 보니까 뭔가 드러나지 않게 뒤로 그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문자 막 사람 안 보이는데 문자 보내고, 그죠? 막 택배 같은 거 그냥 모르게 보내고, 그죠? 사과 상자 배 상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안에 현금 들어있고, 그죠?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난 합들은 명합이라고 해요. 명합. 드러난 합이다 해서 명합이라고 보고, 요거는 숨겨진 합이라고 해서 암합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뭔가 숨겨져 있는 합이니까, 그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죠? 남들한테 발설하기 곤란한 일들이 있죠. 애정사라든지, 비밀스러운 일들. 다 그런 것들은 이런 지장간의 합, 암합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도 축인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걸 어디다 써먹는지. 뭐 합은 된다, 그죠? 예, 예.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앞에서 거는 드러나서 사회적 활동력을 내든지 부부의 합을 하든지 음양합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이지는 반면에 이 합은 뭐냐면은 비밀사라든지 애정사 이런 문제에서 이제 요 암합을 보게 돼요. 요거는 지장간 편이라 가지고 약간 고급 강의로 들어갑니다. 그런 거를 이런 걸 이제 문점에 왔을 때 우리가 참조하는 수단으로서 암합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예를 들자면, 자, 요 해하고 오하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돼지 해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무, 각, 예? 임. 예. 그 다음에 오에는 병, 기, 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얘는 또 어떻게 지장간 안에 뭐가 손을 잡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들끼리 또 손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는 합을 암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이한 합, 정말 이상한 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기합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는 어느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묘신 이런 경우에 이걸 나중에 뒤에 가서는 우리가 원진살이라고 배웁니다. 원진살이라고 배우는데, 자, 요 지장간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 여기는 무, 임, 경이 돼 있죠. 네. 자, 여기에도 뭐가 합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자, 얘는 어느 무리에 있죠? 예를 들어서 바람으로 친다면 얘는요? 드러났을 때 보기에 조화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조화가 안 되죠. 자, 이런 경우가 밖에 나가면 막 싸움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밤에 보니까 저그들끼리 있을 때는 히히히 하면서 좋다고 손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가 보통 기이한 합이라고 해서 뭐 기합을 하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암합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암합에. 그럼 우리가 묘신은 원진이라고 이렇게 궁합 볼 때 네네. 아예 안 맞다고 이렇게 판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옛날에는 좀 원진살이 그 책마다 좀 뻥을 많이 해놨어요.
왜 중국에서 건너오다 보니까 왜 중국은 보통 거의 역사서가 무협지 수준 아닙니까? 10만 대군, 20만 대군, 심지어 100만 대군이 출현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원진은 충보다 더 나쁘다라고 예. 표현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궁합에서는 정말 안 좋은 궁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장간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합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진사를 무조건 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에 예를 들어서 묘와 신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요런 간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자, 요런 경우에는 잘 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부든 자식이든. 토끼띠하고 원숭이띠하고 원진으로 이렇게 네네. 조합을 두었는데 네네. 저걸 보면 합의 두께는 네네. 100% 원진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경우에 남자가 토끼띠, 여자가 원숭이띠면은 궁합이 괜찮아요. 왜? 신분이 누가 높다? 남자가 높은 경우. 예.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토끼가 여자가 되고 원숭이가 남자가 되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누가 신분이 높다? 여자가.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 시간에? 10년을 살면? 그런데 묘하게 이렇게 안쪽에 합의되어 있으니까 이상하게 잘 안 헤어지더라는 거예요. 원진살도 합의됩니까? 아니면 거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진살도 이제 남자가 쓰는 그러니까 책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신살이 책마다 막 적어놓은 게 막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원진살을 갖다가 남자의 기준으로 쓰느냐 여자의 기준으로 쓰느냐 이렇게 나누는 책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희 쪽에서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원진살을 쓰거든요. 근데 그 원진살은 거의 지장간에 이렇게 네, 암합이 존재를 합니다. 자, 요러한 관계를 그냥 암합이라고 하는구나. 만약에 저기 합의되고 괜찮은 것 같으면 일반적인 통변하는 데는 상당한 오차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네네네. 그냥 모르시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원래 오행적으로 하면 뭡니까 이게 뭐 금을 해가지고. 네? 그죠? 뭐 이게 여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금극목한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기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밑에 걸 못 봐서 그런 거라죠. 못 봐서. 지장간 안에서는 합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급반 이런 식으로 가시면 이 지장관 논리를 갖다가 쫙 설명해서 뭐가 투출하고 중에서 튀어나오고 형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비밀사가 탄로가 난다 이런 것들이 다 암합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암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런 경우에 애정사가 비밀사로 몇 개 있다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충돌질할 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이 와서 두드려 팬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뽀록이 나겠죠. 암합의 기운이 이제 뽀록이 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밀사든 애정사든 이런 것들이 이제 들통이 날 때, 그걸 볼 때 이제 지장간으로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드린 거예요. 요걸 딱 해놓으니까 이제 바로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나오게. 예. 제가 원리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른 데서는 그냥 표 딱 주고 외워라 이럽니다. 이거 외우는데 그냥 거의 뭐 하다가 그냥 바로 그만두겠습니다. 이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암합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뭐 김운둔각 같은 데 보면 육합 같은 경우에 태양의 궤도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지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 것이고 이제 태양에서 바라봤을 때 해석법이 또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육합의 원리가 나와요. 동양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연결 지어져 있거든요. 자,
12신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12신사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만 맛보기 할까요? 예.